자, 오늘은 뭐 지난주까지지만 그래도 주택법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들어보면서 또 정리하겠습니다. 농지법을 어떻게 할까요? 농지법. 네. 저는 개인 생각은 그걸 아직 공부 안 했잖아요. 그죠? 오늘 풀어봤자 의미 없어요. 솔직히 마음 먹으면 15분을 풀긴 푸는데 나중에 농지법하고 난 다음에 푸는 걸로 개인적으로 아시겠죠? 그걸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했습니다. 이것도 안 풀어주면 또 욕할 텐데. 풀 수 있는데, 배워야 말지. 그래서 부담 갖지 마시고, 나중에 이번 달 마지막에 할 거면 때 공부한 다음 풀면은 다 풀릴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를 믿고 따라오세요. 팔로우. 그래도 밉진 않죠? 아우, 능청맞아, 그죠? 좋습니다. 주택법 보겠습니다. 주택법 263페이지입니다. 같이 또 책 보면서 같이 볼게요. 먼저 용어적인은 같이 볼게요. 용어의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죠? 1번,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유치원. 뭐라고요? 복리시설. 맞죠? 네, 유치원. 2번, 주택에 딸린 관리사무소는 부대시설. 맞고요. 3번, 숙박시설로서 이종근생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다중생활시설. 이종근생에 해당되거나 안 되는 거 있죠? 전부 다 똑같습니다. 뭐라고요? 전부 다 얘는 준주택이에요. 아시겠죠? 다중생활시설은 무조건 숙박시설에 해당되든 이종이든 어느 쪽에든 전부 다 뭐라고요? 전부 다 준주택입니다. 4번, 도시형 생활주택이 뭐냐? 3세대 미만 국민주택 규모 하나 빠진 게 되면 도시지역에, 그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다. 그것이 이제 단지형 2개, 원룸형 3개, 그거를 줄여가지고 대통령령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맞고요. 5번, 수도권에 소재한 읍면 지역의 경우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란 1호 또는 1세대당 100 이하. 원래는 얼마죠? 원래는요? 1호 또는 1세대당 얼마죠? 원래는요? 85제곱미터 이하잖아요. 그죠? 단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서울, 경기, 인천 빼고 또 지방 내려가서 또 뭘 빼요? 도시 지역이 아닌 무슨 지역? 읍면 지역인 경우에 얼마 이때는? 이때 100 이하죠. 그죠? 그러니까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한 수도권에 소재한. 틀렸죠? 예. 오늘은 책을 보면서 판서를 좀 줄이거든요. 여러분들 책 보시면 자, 429페이지 있습니다. 거기에 메뉴에 쌍가로 5번하고 6번.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번. 원룸형 주택 요건. 원룸형. 저를 볼까요? 먼저요. 뭐 책이 있어도 우리가 도시형 그러면 우리가 도시형 생활주택이 먼저 단지형이 있고 뭐가 있었죠? 원룸형이 있다. 근데 단지형은 아파트는 없잖아요.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있고요. 원룸형은 다 있다. 원룸형 아파트, 원룸형 연립, 원룸형 다세대. 하나 더 하는 김에. 그래서 얘는 면적이 최대 얼마까지? 85제곱미터 이하까지. 얘는 얼마예요? 얘는 얼마? 50제곱미터 이하까지. 했을 때는 책이 있는 내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요거는 어디 있냐? 자, 431페이지 오른쪽 밑에 있죠? 예. 자, 그럼 틀린 것. 그러니까 지금 묻는 문제 뭡니까? 묻는 거는 요거 원룸형. 요거 물어본 거예요. 요거 원룸형. 1번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 설치할 것 맞아요. 면적이 20제곱미터인 경우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은 이거잖아요. 이 중에서 이게 50인데 먼저 50 이하까지인데 이것이 만약에 30을 넘으면은 투룸으로 할 수 있다고 말이죠. 그러면 30이 안 되면 당연히 원룸으로 하여야 한다.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20이니까 당연히 원룸으로 하여야 한다. 맞아요. 3번은 뭡니까? 40은 30 이상은 투룸으로도 할 수 있다. 맞죠? 그죠? 예, 이렇게 응용식입니다. 4번 면적은 60제곱미터인 경우에 원룸형 주택 아니죠? 왜 그럴까요? 50 이하니까 60 아니죠. 답 4번. 그 다음에 5번 지하층은 하지 마라. 맞죠? 하나 더 넣으세요. 3번 또 있어요. 똑같이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틀린 것. 1번 세대수가 300세대 미만 맞아요. 2번은 수도권의 경우 도시형 형성은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에 일단 맞죠? 그죠? 전체적인 거니까. 3번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세대별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인 아파트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맞잖아요. 저를 봐요. 아파트는 요거잖아요, 요거. 아파트는 요거니까 원룸형밖에 없으니까 얘는 얼마야? 50제곱미터 이하까지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85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맞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4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맞죠? 예, 이거 같이 할 때 책에 적어놨을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준주거 지역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인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1세대 뭡니까? 주인세대 기억납니까? 함께 건축할 수가 없다? 있다. 1세대 85초가 하나 가능하죠. 하나. 그 용도 지역이 준주거 지역만 있는 거 아니죠, 그죠? 여러분들 431페이지 맨 마지막 줄 해가지고 432 그 다음 페이지 위에 있어요, 위에. 그죠? 동그라미 2번에 준주거하고 또 있죠, 상업지역 두 군데 다 되는 겁니다. 432페이지 메뉴에 있어요. 우리가 공부할 때는 막 줄 긋고 하는데 막상 문제 보면은 이런 거 배웠나? 그죠? 공법은요, 하여튼 문제풀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과목을 내면 이게 안 할게요. 분명히 정리하고 했는데도 다 알잖아요. 막상 지문 내면은 아까 봐 다 헷갈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제풀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과거에 한번 여러 번 경험이 있는데 정말 막 열심히 하고 물으면 답변 제일 잘하고 그런 중이 있었거든요. 옛날 청주 있을 때야. 한 8년 했는데 그 친구가 7월 달에 문제풀이 뜩 하는데 안 보이는 거야. 혼자 한다고, 혼자. 물론 혼자 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풀이 집에 문제 있고 정답, 해설 다 있거든요. 근데 제가 문제 읽고 그냥 다만 책가로 들으면 내가 그 과정 왜 해? 그거 하면서 또 내용도 설명하고. 그죠? 이렇게 쓰면서 강의한단 말이에요. 근데 혼자 한다고 나갔는데 이 친구가 젊다 보니까 공부도 하면 돼.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학원에 와서 하는 거하고 집에 혼자 하게 되면은 그게 되냐고. 전화 오면 전화 받아야지. 친구가 나랑 나가야지. 오늘 내일 하지 뭐. 하다 보니까 이게 엮여가지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친구가요, 모의고 치면 전국 탑이 탑이었어요.
학원에서 뭡니까? 막 책도 모르는 거 했거든 했는데, 결국 어떻게 했냐? 떨어졌어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전화해도 안 받고, 이런 번호 없는 국번 나오고 막 그래요. 정말로. 안타깝더라고. 다음인가, 그 학교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끝까지 하는 김에 하자는 계획이지. 안 하려면 아예 하지 말던가. 끝까지 밀리고 나야 되는 겁니다. 자, 4번. 준주택이 뭐냐? 먼저, 준주택 어디 있습니까? 책에. 일단 어디 있는가 먼저 볼게요. 자, 428. 시작.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요거잖아요. 그죠? 예. 다 몇 번에서 4번에 2번. 이렇게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5번. 주택법상 하나의 주택단지로 봐라. 그럼 여러분들 딴 건 몰라도, 그러니까 각각 별개로 보라. 들어봐요. 각각 별개로 봐라.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가운데 뭐가 지나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고속도로다, 철도 등 당연한 것이고. 자, 얼마 동안? 21일 동안 뭐라고요? 8도 유람해라. 그랬죠? 기억나요? 안 나요? 난다 그러봐! 그러니까 시험에 합격하면은 지금은 놀지 말고 공부하고 며칠 동안 20일 동안 제주도 하지 말고 68도만 8도 유람하자. 그러니까 요거 이상일 때는 각각 별개.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서 뭡니까? 거기에 그럼 하나의 주택단지로 보아라. 그러면 일반 도로가 20m 이상이면 별개, 그게 안 되면은 하나. 그거라는 얘기잖아요. 도시, 여기 예정도로가 8m 이상이면은 별개, 안 되면은 하나. 1번. 일반 도로가 12m잖아요. 그러니까 20m 안 되죠? 답 1번. 됐죠? 1번. 그 다음에 2번은 고속도로. 3번은 뭡니까? 도시, 군, 계획, 예정도로. 얼마 이상입니까? 8m 이상이니까 10m의 맞잖아요. 그렇죠? 예. 그건 뭡니까? 숫자 나오는 것밖에 틀려갈 수가 없어요. 한번 읽어주시고요. 하나 더. 6번 봐, 6번. 주택단지가 일정한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단지로 본다. 그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일반도로 20m 이상 안 되는 거. 예정도로가 8m 안 되는 거. 결국은 2번 아니면 3번이 답은요. 숫자 가지고 틀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몇 번입니까? 3번. 일반도로는 얼마 이상? 20m 이상이니까 15 아니죠. 2번은 도시 군계획 예정도로는 8m 이상이죠. 맞잖아요. 20m. 근데 2번을 왜 이렇게 넣냐? 요건 헷갈리게 하려고 하는 거야. 헷갈리게 하려고. 20으로. 근데 8m 이상이니까 20m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번은 맞는 것이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7번 용어 정의입니다. 옳은 것 또는 1번. 일반 도로죠. 일반 도로 20m 이상이니까 10m인 일반 도로 각각 별개 아니죠. 예, 틀렸죠. 20m 이상이니까 10m 틀렸습니다. 2번 공구란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에서 공구별 세대수 얼마 이상? 300. 전체 얼마 이상? 600. 그 다음에 3번 세대 공문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소유할 수 있는? 없는. 등기부 하나입니다, 하나. 세입자 들어왔다고 구분 등기 안 됩니다. 그렇죠? 할 수 없는. 4번 500세대인 국민주택 규모 원룸형 주택은 도시형 아니죠? 300세대 미만이니까 500은 해당 사항이 없죠. 도시형에.
5번 산업단지 개발 사업에 의하여 개발 소면은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리는 공공주택. 맞죠? 그죠? 예, 거기 다 나와 있죠. 공공주택. 432페이지. 이걸 가볍게 보는 겁니다. 거기 보시면 24번이잖아요. 그죠? 국민주택 건설 사업, 대지조성 사업 2번에, 그죠? 택지개발 사업 3번에 산업단지 개발 사업,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한번 다 읽어보시면 돼요. 산업단지 개발 사업. 자, 그 다음에, 자, 넘기세요. 8번.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건설 기준 등 틀린 것. 1번.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에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현관을 설치할 것. 맞아요. 2번.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과 관련하여 주택 건설 기준 등을 적용하는 경우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의 수는 그 구분된 공간 아니죠. 구분할 수 없는 거니까 그냥 하나지 구분된 게 아니잖아 이거지. 그래서 세대수에 관계없이 하나로 보는 것이죠. 각각 이렇게 구분되게 보는 게 아닙니다. 구분되게 본다는 말은 각각 별도로 이렇게, 그죠? 등기가 되어 있다 그 말이니까 틀리겠죠. 나머지 3번.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의 연결물 또는 경량구조에 경계벽 등을 설치할 것. 맞죠? 예. 전체 3분의 1 이내일 것. 맞아요. 무조건 5번도 3분의 1. 아시겠죠? 무조건 3분의 1, 3분의 1. 내용 불문하고 3분의 1이다. 그 정도만 좀 참고적으로 알면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2절. 주택건설 9번. 주택건설 사업 등의 등록과 관련하여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여러분 기억납니까? 연간 20, 20, 31만. 다 같이 시작. 연간 20, 20, 31만. 그러니까 단독도 연간 20, 공동도 연간 20이면 도시형 상할주택 등은 30, 대지는 1만 이상. 연간 20, 20, 31만. 한 번 더 시작. 연간 20, 20, 31만. 그러니까 연간 단독이니까 20호. 니은은 대지니까 1만. 정답 2번.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아. 나온다니까요. 너무 쉬워서 틀려면 그거 안 되죠. 10번. 주택건설 사업자는 대지조성 사업에 등록 옳은 것. 들어봐요. 그러니까 공공은 등록하지 않아요. 그죠? 민간만. 즉 등록사업자 등록하고 공공시행자 등등 행정청 등등은 또 공동사업주체는 등록하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1번. 볼 거 없어. 지자체 등록해야 한다? 틀렸죠. 2번 토주공 등록해야 한다? 틀렸죠. 3번 지방공사 안 하죠. 맨 끝에 등록하지 않는다. 답 3번. 그 다음에 4번.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자와 등록사업자와 공동. 그러니까 이미 등록한 사람하고 같이 하니까 등록할 필요가 없다. 등록해라? 틀렸죠. 그 다음에 5번. 토주공 안 하죠. 그죠? 2번은 토주공이 대지고 5번은 토주공이 주택. 대지건, 주택이건, 하여튼 공공시행자죠. 일명 행정청은 등록하지를 않는다. 11번이요. 잘 봐야 됩니다. 이거 헷갈려요. 일단 여러분들은 일단 책이 어디냐면요. 435페이지 있습니다. 주택건설 사업에 등록을 할 수 없는 자. 다시 말해보니까 결격 사유잖아요. 1번. 피한정 후견인의 선고가 취소된 후. 저기 보세요. 취소가 되면 무조건 할 수 있어요.
2년이 경과되던 말인데, 피한 주기는 선고가 취소 끝 됐습니다. 그죠? 뒤에 2년이건 3년이 뭐가 중요해? 취소가 되는 순간 벌써 가능한 거예요. 가능해요. 자, 그러니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있잖아요. 이번은, 그러니까 뒤에 2년은 그냥 있어라 마나, 함정이 함정. 2번, 파산 선고 받고 복권 후, 복권되는 순간 가능해요. 그게 1년이건 2년이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취소됐으니까 끝. 2번은 복권됐으니까 끝. 3번은 주택법 위반하여 자격정지 이상의 형선고 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된 자 가능하죠. 경과되지 아니하면 안 되고. 4번 주택법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자 가능하죠. 종료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5번 거짓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등록하여 그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안 돼요. 경과되면 돼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자는 5번이에요. 5번. 12번 주택건설 사업의 등록사업자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토주공 등록할 필요가 없다. 정답이네. 그죠? 2번 임대주택법에 따른 요거는 이제 대통령령이 있는데 특수목적법인인 경우에 저를 보세요. 이상이면 임대주택은 뭔가 강화할까요? 완화할까요? 일반적으로 완화예요. 완화. 그죠? 그러니까 그거요. 그 인적 기준을 강화하여 틀린 겁니다. 뭡니까? 완화하여. 3번에 토지 소유자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할 때는 토지 소유자와 등록사업자는 공동사업 주체로 본다. 공동사업 주체로 간주한다. 이거죠. 추정된다. 이게 뭐예요? 말이 뭐 이상하잖아. 말이 안 되죠? 그냥 본다. 간주하는 겁니다. 추정된다가 아니죠. 그 다음에 리모델링 조합이 그 구성원에 주택을 건설할 때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고용자하고만 의무적이죠. 시행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437페이지. 거기 2번 나와 있어. 2번에 박스에 두 번째 있죠? 예.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세 번째 하나 있죠? 고용자와 할 때만 의무적이에요. 할 수 있다. 5번 판례에 의하면 참 판례가 나옵니다. 판례까지. 저를 보세요. 지금까지요. 간혹 공부에 판례가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판례가 나오면 답이 아니다. 아시겠죠? 답이 아니긴 답이 아니에요. 항상 옳은 지문 공부하라고 나오는 것이지 판례 가지고 정답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주택건설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코자 하는 자,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할 때 그 해당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등록의 의무 아니다. 이미 등록한 사람이 준 거기 때문에 하도급한 사람은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틀렸죠? 2번 오른쪽에 주택건설 사업의 시행 나오네요. 아까 전에 들어보세요. 공구별 각각 얼마 이상? 한 배. 전체는 그 얘기야. 이게 나왔다는 거 시험에 600 전체 600세대 이상이다. 어쩜 쉽나 그죠? 근데 내가 볼 때는 어려운 것 같아. 그죠? 내가 시험 볼 때는 어려운 것 같아. 시험 보고 난 다음에 합격하면 또 시험 쉽게 보여요. 쉽게 보여요. 차근차근 합시다. 하면 돼요. 문제를 많이 풀어야 돼, 공부는요. 14번.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연결된 것. 먼저 우리가요, 요, 잠깐만, 아무리 책이 있어도, 이제 사업
계획 승인권자. 먼저, 자, 체계를 어디냐면은, 자, 여러분, 나중에 또 필기할까봐. 447페이지입니다. 그거 나오죠, 그죠? 예. 나오죠? 예. 그거 보시면, 원칙이 있는 거예요, 원칙이. 원칙이, 한마디로 그냥 지자체야. 10만 이상일 때, 10만 미만일 때 고차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외. 누구죠? 국장. 이때요. 이때 여러분들 공부할 때 여기에 하나가 빠져떨어져, 그죠? 누구죠, 여기요? 첫 번째? 누가 할 때? 책이 빠져서 이제요. 국가. 또 뭐죠? 토주공. 여기 빠져서, 이거 아마, 이거는 아마 편집할 때 빠진 것 같아. 내가 이거 뺄리었거든요, 아마. 그래서 여기 옆에다가, 여기 현재 1, 2, 3번은요, 2, 3, 4하고 요 1번 여기 빠졌어요. 국가가 할 때는 국장 찾아가서 승인받고, 토주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지방공사는 지공이니까 여기 가요. 압니다. 이럴 때, 거기 보시면 2번, 뭐죠? 330만 이상의 택도. 뭐죠? 얼마라고요? 330만 이상,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 개발하고 도시 개발이에요. 세 번째와 네 번째. 세 번째, 긴급을 요한다. 또 기업 균형 개발, 뭐 광역적 차원 이런 것들이 가요. 4번은 뭡니까? 공공사업 주택의 50% 초과 출자한 법인들이에요, 법인. 그러면 책 봐요. 책 봐요. 14번. 첫 번째, 토주공이 서울특별시 A구에서,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하면, 금천구 가까운 데 있으니까요. 금천구에서 대지 면적 10만 제곱미터에 50%, 한옥 50%니까요. 주택건설 사업을 시작하는데, 누구로부터? 일단은 시행자 누굽니까? 누구예요? 토주공 앞에 처음에 토주공이, 그러죠? 그 토주공이다, 토주공. 자, 누구 생각합니까? 국장 찾아가서 승인받잖아요. 그렇죠? 네. 됐죠? 자, 그 다음에 비광역시, 인천광역시 시구에서, 뭐 연수구에서 지역균형 개발 끝 돼서 여기. 그죠? 누구 생각합니까? 국장. 됐죠? 끝났어요. 국장. 이렇게 해서 기업도 국장, 니은도 국장. 이렇게. 15번. 주택건설사업 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먼저 책 봐요, 여러분들. 여기 446페이지입니다. 단독이 30% 이상 승인받지만, 단독이지만, 그죠? 공공사업에 따른 단독, 한옥은 50%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 공동도 30세대 이상 승인받지만, 밑에 나오죠, 그죠? 단지형은 50, 원룸형은 없어요. 그 다음에 2번에 뭡니까? 2번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에요. 딱 한 개. 그러면, 자, 1번 책 보겠습니다. 틀린 것. 주거 전용 단독주택인 건축법상 한옥은 50% 이상 건설 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라. 맞죠? 50이니까요. 2번,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할 때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 공부하는 전체 600 맞죠? 전체 600. 3번. 자, 미착수 몇 년? 그건 건축법이고. 주택법은 5년이에요, 5년. 그거 나오잖아요. 자, 어디냐면은, 조금만 참을 걸, 그죠? 괜찮아요. 어디 있어요? 52. 451 밑에부터. 451 밑에부터입니다. 그래서 주택법은 건축법과 좀 다르게, 요거는 첫 번째,
이게 미착수 5년. 그러니까 5년 내에 공사 시작해라. 5년 내 안 하면은 취소할 수 있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구별, 공구는요, 1공구하고요, 2공구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하는 거. 얘도 처음 하고, 1공구가 가장 처음 하는 거죠. 그죠? 얘도 5년. 그러니까 얘도 미착수 5년. 얘는 뭐죠? 얘는 2공구니까 2년. 몇 년? 2년. 아, 예. 5년. 아시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 하는 것들은 5년. 얘도 5년이고, 그 다음부터는 저보다 몇 년이에요? 2년. 그래서 여기 5년짜리에만 연장이 있고, 취소할 수 있어요. 있는데 여기 2년짜리에는 뭐요? 연장이 있었어요. 없고, 또 취소할 수도 없어요. 그 내용이 450일 하단부터 452 위, 중간, 밑에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책 보면서 보겠습니다. 3번, 하여튼간에 공사 착수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한 5년 내에 공사 시작해라. 4번, 승인권자는 사업계획 승인의 신청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는 승인 같아여볼 통보하라. 맞아요. 5번, 사업계획 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공사가 착수가 지연돼요. 이럴 때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그 날부터 얼마나 해? 3년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여튼 간에 연장은 몇 년? 1년. 연장은 건축법도 1년. 주택법도 1년이에요. 452페이지 거기 가로 2번 예외에 있어요. 두 번째 줄에. 연장은 1년. 그렇죠? 연장 1년. 저를 봐요. 이게 이제 건축법과 헷갈리는데 이래 보시면 돼요. 건축법은 건물 지어봤자 한 동, 두 동이에요. 주택은요, 보통 10개 이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건축보다는 당연히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준비기간도 많이 필요해. 그러니까 신고는 1년, 미착수 2년, 공장 3년, 연장 1년. 얘는 기본이 5년이야. 왜? 주택이 많아. 미착수 5년, 공구별도 첫 번째 1공구도 미착수 5년, 2공구, 3공구 쭉은 미착수 2년. 연장은 똑같이 1년인데 2년짜리는 없다 해야죠. 없어요. 연장도 없고 취소도 없습니다. 잘 보여? 얘는요, 얘하고 공통점이 뭡니까? 가장 처음 하는 거 처음 할 때는 5년이 안 하니까 뭐 일이 있구나. 1년 연장 줄게. 가능해. 얘는 이렇게 큰 덩어리가 하나인데 이렇게 6m 이상 잘라가지고 1공구, 2공구예요. 그러면 얘는요, 한 2년 정도면 거의 다 완성합니다. 그럼 그 다음 해야 되는데, 얘가 미착수 2년이니까 취소해라. 그럼 얘는 뭐가 돼? 그러니까 취소할 수 없는 것이지. 그죠? 예. 근데 얘는요, 두 번째이기 때문에 연장도 없어요. 없어. 그냥 하면 돼, 그냥 2년 내에. 16번. 주택건설 사업계획에 승인을 받은 사업주택에 인정되는 매도 청구권.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매도 청구권은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주택건설 사업에 대해서도 인정된다. 85 초과든 뭐 안전하네. 주택은 다 되는 겁니다. 뭐 대형 주택이라고 안 되는 거 없습니다. 2번. 주택건설 대지 중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는 물론 뭐까지? 건축물까지도 다 인정된다. 무조건 다 되는 겁니다. 국토법상 뭐 매수 청구든 간에 애초부터 건물이 있었는데 건물은 안 해주고 땅만 해줘.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무조건 다 되는 겁니다. 정착물, 건축물 다 됩니다. 3번.
95% 이상 사용권 확보했다면 나머지는 5% 안쪽이니까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맞아요. 4번 청구 대상 대지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공시지가? 뭡니까? 시가. 하여튼 간에 매도 청구자가 나오면요, 건축법이고 무슨 법이 간에 무조건 시가야, 시가. 이렇게 좀 나와달라, 시험에. 5번, 얼마에 대한 협의. 그렇죠. 시가로 준다 그래도 이것들이 안 팔아. 왜? 지금 알박기 해가지고 지금 2배, 3배 노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협의가 잘 안 되겠죠? 그러니까 3개월 이상 충분히 협의해라. 똑같아. 건축법도 똑같아. 주택법도 시가 3개월 이상 협의. 17번 똑같습니다. 매도 청구입니다. 1번 주택건설 대지에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건축물이 있는 경우 그 건축물은 매도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아니죠? 건축물도 포함된다 그랬어요. 2번 매도 청구일 전 60일부터 협의합니까? 아니죠. 뭡니까? 그냥 매도 청구를 하기 전에 3개월 이상 하는 거죠. 그리고 3번 주택건설 대지 면적 중 100분의 90에 대하여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 밑에 확보하지 못한 소유자 모두에게 들려줘. 100분의 95%니까 100분의 95. 4번 요겁니다. 좀 보고 이제 좀 전에 이제 95% 이상 95% 미만 요건 따져보면 이제 80%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요, 얘는 했으니까 얘는 뭐냐, 요거잖아요. 요거 이렇게 해놓고 현재 시점이 여기. 그러니까 여기 현재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결정이 되고 고시가 되면 과거 몇 년 전 거죠? 10년 가서 10년 이전 사람을 제한 여기 있는 사람한테 뭐 한다고요?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이들은 원래 그냥 투기 목적이 아니라 그냥 가지고 있던 원주민이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속보인다. 아직 그 뜻이에요. 그 기준 연도를 몇 년, 10년. 그러니까 10년 이전 사람한테는 하지 않고 이후 사람한테만 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4번 주택 건설 대지 면적 중에서 80%에 대하여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요거 밑에 거고 80 이상이니까요. 요거죠. 확보한 경우에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 중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 고시일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10년 이전에 X에서 10년 이전에 그죠? X에 해당하는 사람이죠. 이전에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가 없다. 맞는 거잖아. 그죠? 예. 그 이웃 사람 하는 거니까 그 전 사람한테는 할 수가 없다. 만든 겁니다. 그래서 5번 리모델링 조합의 경우에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는 매도 청구할 수 없다? 있다. 18번 또 나오는 거죠. 매도 청구. 물론 18번에 주택건설 용지의 확보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1번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비율은 40%가 아니에요. 몇 프로? 50% 이상이니까 40% 틀렸죠. 그래서 주택 건설을 위해 국공유지의 매수를 원하는 자의 국가 또는 지자체 해당 토지를 우선 매각할 수가 있다. 일단 어디 있는 거냐면 458페이지입니다. 458페이지 거기에 상가로 3번 아시겠죠? 요거 얘기야. 박스 안에 50% 이상. 2번
똑같아요. 이거는 이제 그 박스 안에 2번 지문이에요. 조합주택의 건설을 위해 국공유지의 임차를 원하는 자에게 국가 또는 지자체는 해당 토지를 우선 임대할 수가 있다. 맞죠? 주택조합, 다시 말하면 조합주택 같은 말이니까요. 답 2번. 이럴 때 3번 국공유지를 임차한 자가 임차로부터 몇 년 내에 1년이 아니고 몇 년? 2년. 그 책에 가로 2번. 2년 내에 너 왜 아직까지 너 사업 안 하고 있어? 그러면 취소할 수 있다. 그 얘기죠. 만약에 이거를 매각했다면은 환매, 임대했다면은 임대차 계약서 취소. 그 얘기예요. 몇 년? 2년. 틀렸죠? 그리고 이것도요, 맨 끝에 임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지 하여야가 아니에요. 그죠? 연도 틀렸고 마지막 줄에 취소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가 틀렸고요. 4번 국민주택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채비지 매각을 요구하면 그 양도가는 뭡니까? 감정가. 그 페이지 맨 밑에 3번 그죠? 감정가인데 임대주택이란 말이 나오면은 조성원권으로도 할 수 있다 그 얘기죠. 원칙은 뭐라고요? 감정가. 틀렸죠? 5번은 앞에 17번 지문 똑같네 그죠? 리모델링 조합 결의에 찬성하지 않으면 매도 청구할 수가 있다. 19번 사업주체 갑은 승인권자 을로부터 주택건설 사업을 분할하여 시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틀린 것. 1번 을은 즉 승인권자죠.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을 고시해라. 알려줘라. 당연하죠. 그리고 2번 갑은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고. 몇 공고? 2공구 이하. 2공구.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 신고일로부터 2년 내에 공사를 시작해야 된다. 맞죠? 그죠? 위착수 2년. 맞죠? 그 다음에 3번 갑이 소송 진행으로 인하여 공사 착수가 지연되어 연장 신청을 한 경우 을은 그 분쟁이 종료된 날부터 2년 범위 내에서 연장은 건축법이건 주택법이건 몇 년? 1년. 앞에는 3년, 2년 다 틀렸어요. 연장은 1년. 여러분들이 얘기해서 몇 번 강조했지만 국토법하고 하여튼 건축법하고 주택법만 어느 정도 싹 정리되잖아요. 자신감 팍 생깁니다. 왜? 솔직히 이걸 개발법하고 정규법은 좀 어려워요. 이제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예 건축법하고 주택법만 파고 들어가야잖아요. 세 과목만. 그래가지고 이것만 가지고서요 반 이상 맞으면 성공한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한번 개발법 한번 해볼까? 하시다가 모르거나 아니면 내가 공부하다가 헷갈리면요 체크해놨다가 내일 올 때 물어보세요. 나 지금 심심하단 말이야. 좀 질문 좀 하고 좀 와. 올 때 책만 딸랑 들고 오지 말고. 물어보세요. 그 다음에 답 3번. 그 다음에 주택 무량 보증을 받지 않은 갑이 파산하여 공사가 불가능하면 을은 사업계승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들어봐요. 이 건축법은 취소하여야 한다지만은 주택법은 웬만하면 전부 다 취소할 수 있다. 다 의무죠. 할 수 있다. 5번 갑이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 몇 공구? 2공구.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신고일부터 2년이 지났음에도 2공구는 미착수 2년 공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을은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가 없다. 맞잖아요. 왜? 취소 안 되잖아요. 연장도 없고 취소 없고 맞는 겁니다. 만약 얘가
취소할 수 있다 했다면 얘는 틀리겠죠. 그렇죠? 자, 주택조합입니다. 조합. 주택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중축적 리모델링을 하기 위하여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조합 설립인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아닌 것. 이거를요, 서류를 다 외우는 얘기가 아니라 외울 수 없습니다. 이럴 때 리모델링 말고 지역조합과 직장조합일 때는 항상 80% 이상은 뭡니까? 토지 사용 승낙서를 제출합니다. 리모델링은 이미 건물을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살고 있는 입주자의 동의받는 것이고, 지역조합은 지금 건물을 건설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지역과 직장 건설해야 되기 때문에 토지의 사용 승낙서 필요합니다. 그거를 구분할 줄 아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걸 외우는 게 아니라 3번 80% 이상 토지에 대한 토지 사용 승낙서는 리모델링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요거 하나 알아라 그 얘기죠. 다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요거는 지역하고 직장 조합에만 나오는 겁니다. 딴 거 오지 말고 요거만 이해하세요. 21번 주택조합 설명 옳은 것. 1번 리모델링 조합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할 수가 있다. 들어봐요. 이게 참 애매한데, 등록사업자가, 다시 리모델링은요 하는 방법이 두 개 있어요. 두 개. 세대수가 증가하지 않는 리모델링이 있고 증가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완벽히 맞는 것이 아닙니다. 세대수가 증가하지 않을 때는 공동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세대수가 증가할 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완벽하게 맞다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세대수가 증가하는 이런 말이 나왔을 때는 맞아요. 하지만 이렇게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옳은 게 아닙니다. 2번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하려는 조합, 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아니죠? 공동을 한다. 이미 등록한 사람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등록할 필요가 없다. 또 나오네. 3번 지금 잘 나와요. 리모델링 조합은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면 매도 청구할 수가 있다. 정답 3번. 4번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조합 시군구 인가입니까? 오로지 다 인가인데 얘만 신고잖아요. 국공신무. 기억나죠? 이거 국공신무. 무슨 조합? 직장조합. 국민주택을 뭐라고요?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신고한다. 이때 85 이하는 안 된다. 무주택자만 가능하다. 국공신무. 다시 시작. 국공신무. 한 번 더 시작. 국공신무. 그래서 국민주택 공급자가 나오면 무조건 신고. 다 인간데. 국공신무. 439페이지. 439페이지. 중간에 가로 5번. 다 같이 자 읽어요. 시작.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여기서 무주택자는 뒤에 나오지만 하나로 묶은 겁니다. 아마 다음 주에 할 때 또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4번은 틀렸고요. 5번 리모델링 조합은 주택건설 예정세대수의 50% 이상 구성하되 최소 20명 이상이다. 50% 이상인데 최소 20명 이상이다. 지역과 직장만. 리모델링 조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왜?
이미 벌써 천세에다가 입주해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리모델링 조합은 제외하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봐요. 하여튼간에요. 건설자가 나오면은요. 리모델링은 무조건 틀린 겁니다. 왜? 지역조합은 주택 건설해야 부담받아요. 직장조합도 건설해야 부담받아요. 리모델링은 이미 벌써 건설했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이해도 우리가 풀 수 있어요. 자, 하나만 더 하고 조금 쉬었다 합시다. 자, 22번. 주택조합 틀린 것. 그러니까 주택조합이 무조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1국에서 한 문제는 무조건 뭐라고요? 주택조합이에요. 한 문제는 또 용어정의 문제예요. 한 문제는 뭡니까? 등록사업자 문제입니다. 아니면 너 죽을 줄 알아. 그죠? 22번. 1번.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하는 주택조합은 등록하지 않고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건설 사업할 수 있다. 맞죠? 그죠? 공동을 할 때는 이미 등록이기 때문에 등록할 필요가 없다. 맞는 겁니다. 또 나오네요. 2번. 리모델링 조합은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면 매도 청구할 수가 없다? 있다. 답 2번. 3번. 국민주택을 공급, 국, 공, 직장, 시군구에게 신고. 깔끔하죠? 맞죠? 4번. 지역조합은 조합원의 사망으로 사망하게 되면 그 자리에 무조건 비어있다. 충원할 수가 있다. 5번. 시공자와 공사계약 체결은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외우지 마시고 그냥 그렇단다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네.